지금 오늘 좀 전해드릴 소식들이 2023년도에 격투기 팬들이라면 좀 기대해볼 만한 좀 그런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팬들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제 국뽕을 가미한 소식이 되겠죠. 원래 2월 4일에 이제 한국대회가 예정이 돼 있었죠. 많은 이제 격투기 팬분들이 그 한국대회를 기다리셨을 텐데 결과만 얘기하자면 한국대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메인 이벤트로 이제 정찬성 선수가 이제 나서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찬성 선수가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메인 이벤트에 설 선수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대회는 취소가 됐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당연히 한국대회인 만큼 대회에 이제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많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대지는 2월 5일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 날 라스베가스 UFC 에이펙스 센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대회를 기다리신 팬분들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 2016년도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기로 했던 그 대회는 아예 그 대회 자체가 취소가 되고 경기 매치업들이 증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BJ팬과 히카르도 라마스가 메인 이벤터에 예정이 돼 있던 대회였는데 BJ팬이 경기를 약 일주일 앞두고 부상을 당하고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대체 선수도 못 구하고 뭐 메인 이벤트로 올릴 만한 경기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대회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뭐 아시아 대회인 만큼 당시 UFC 리거였던 우리나라의 양동희 선수와 함서희 선수가 출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매치업이 그냥 증발이 돼 버렸거든요. 하지만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소만 옮겨졌지 매치업은 그대로 잡힌 만큼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선수는 뭐 굉장히 많이 나가죠. 지금 뭐 정다운 선수, 뭐 박준영 선수, 또 최도훈 선수의 오랜만에 복귀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지금 UFC에 포진되는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출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찬성 선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대회가 취소가 된 게 정찬성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취소가 된 거니까요. 정찬성 선수는 당연히 못 나서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럼 올해 안에 한국대회가 열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발표된 사항은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논의가 됐고 거의 확정 분위기까지 갔던 만큼 대관까지 완료를 했었으니까요. 한국 쪽이 그 체육관에 대관까지 한 상황이었으니까 한국대회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될 건데, 정찬성 선수가 이제 어깨 부상이 있는 만큼 그 부상이 회복된 이후 여름이나 여름 이후 그때가 된다면은 정찬성의 어깨 부상도 완치가 될 거고, 또 2월에 대부분의 한국 선수가 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국 선수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 또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한국대회가 잡힐 경우에 그 대회에 출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만큼 뭐 여름이나 여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 이벤트로 나서게 될 정찬성의 상대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패더급의 랭커인 기가치카지 같은 경우에는 뭐 SNS나 기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정찬성의 상대였음을 뭐 공공연하게 말은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정찬성 선수가 정확하게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오피셜하게 뭐 발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뭐 기가치카지랑 붙을 것이다, 이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정찬성 선수가 밝힌 바로는 패더급 선수도 제의를 해줬고, 라이트급에서의 정찬성 선수보다 높은 체급인 라이트급에서의 좀 스타파이터 레벨에 있는 선수들도 제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정찬성 선수가 뭐 랭킹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고 팬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뭐 한국대회가 열린다면 당연히 정찬성 선수는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한국대회가 취소된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정찬성이 없으면 한국대회는 지금 열 수가 없는 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 만큼 한국대회를 위해서라도 정찬성이 나서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만큼 정찬성이 한국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기필코 꼭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정찬성이 있어야지만 한국대회가 열릴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바로 이제 정다운의 랭킹 진입 가능성입니다. 작년에 랭킹 15위인 더스틴 자코비와 경기를 했었죠.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뭐 한국 최초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로 UFC 라이트 헤비급 랭킹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쉽게 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다운 선수 역시 2월 4일날 경기 대진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랭커는 아니지만은 꽤나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데빈 클락이라는 선수인데 UFC에서
16년도부터 활동을 한 선수로 거의 15년 가까운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UFC 내에서만 7승 7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레슬링 베이스의 베테랑 파이터와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빈 클락이 국내 팬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 랭커도 아니다 보니까 정다운이 그 절호의 찬스를 못 잡아서 한참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빈 클락이 꽤나 괜찮은 상대입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 현재 라이트 헤비급 탑 랭커죠. 앤소니 스미스와 메인 이벤트 경기를 치른 적도 있어요. 물론 뭐 경기는 패배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UFC에서도 7패나 기록하고 있는, 패배가 많은 파이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패배한 선수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배한 선수 7명 중에 5명이 현재 UFC 라이트 헤비급 랭킹에 들어가 있는 선수고요. 그 중에 탑 컨텐더인 얀 블라우비치와 알렉산더 라키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데빈 클락이라는 선수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데빈 클락과 맞붙는 선수가 이거 UFC 라이트 헤비급 랭커로서의 좀 유망한 파이터인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검증기와도 같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다운 선수가 데빈 클락과의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승리까지 거두게 된다면은 정다운 선수의 뭐 랭킹 진입 가능성,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경기, 데빈 클락과의 다음 경기는 15위권 안쪽에 랭커의 경기가 다시 한번 또 잡힐 수 있게 되겠죠. 정다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UFC 내에서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게, 그리고 뭐 성공 가능성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이미 그 아시아 선수로서 UFC 라이트 헤비급에서 이 정도 경력을 쌓은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계속 잘하다 보니까 이게 팬분들도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고, 옆에서 보는 뭐 저도 한 명의 팬이자 전문가로서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신체 조건이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이 한방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선수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열세라고 평가받는 경기에서도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멘탈적으로 뛰어나고 경기 중에서 본인이 가진 능력 이상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이 정도 활약을 이어가고 꾸준히 관리를 잘 해 나간다면은 라이트 헤비급 랭킹 진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복싱부터 해서 우리나라 투기 종목에서 가장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 경량급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현재 UFC에서 남자 선수들 체급 중에서 가장 낮은 체급이 플라이급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UFC 내에서 한국인 플라이급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3년 2월에 한국인 최초로 UFC 플라이급 선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작년 중순부터 해서 로드 투 UFC라고 해서 이제 토너먼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토너먼트 우승자가 UFC와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시아 선수들을 상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이제 플라이급 내에서 한국 선수는 이 최승극 선수와 박현성 선수 두 선수가 참가를 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모든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지금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승패에 상관없이 2023년 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UFC 플라이급 선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플라이급이면은 예전부터 이게 우리나라 복싱 황금기 때부터 전체적인 그런 인기를 이끌어가던 우리가 잘하는 체급이었는데 어떻게 플라이급 선수가 없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구, 우리나라 복싱 레전드인 장정구와 유명우 선수가 활동한 체급은 정확히는 라이트 플라이급입니다. 그 체급은 이제 한 48kg 정도의 그 한계 체중을 가지고 있고요. UFC 플라이급의 한계 체중이 56.7kg인 걸 감안하면 8kg이 차이가 납니다. 또 복싱은 좀 더 체급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싱 체급으로 따지면은 UFC 플라이급은 한계 체중이 한 58kg 정도인 패더급에 속하고요. 이제 라이트 플라이급과는 거의 5체급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신장 체격이 커진 거예요. 국내 MMA 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선수들 체급이 61kg인 벤턴급, 또 65kg인 패더급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뭐 중량급으로 분류되면서 선수의 그 희소성을 좀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웰터급, 한계 체중이 77kg인 웰터급도 지금 현재는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UFC 플라이급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신설된 체급이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체급 정리, 폐지 얘기까지도 나오고 실제로 로스터 정리도 들어갔던 체급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모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국내 선수가 이제 UFC 플라이급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지금 이렇게 플라이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일조를 한 또 선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플라이급이 정착을 하고 좀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었던 선수가 플라이급과 벤터급 두 체급 챔피언을 지냈던 헨리 세우도, 그리고 지금 현재 챔피언인 피게레도, 또 멕시코의 계열의 히스패닉 스타죠. 브랜든 모레노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호리구치 쿄지라는 선수가 UFC 플라이급 타이틀전에도 나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결승전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던 간에 계약한 선수가 호리구치 쿄지 못지않은 그런 좀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월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UFC 플라이급 선수가 탄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국 대회라든지 뭐 정단의 랭킹 진입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올해 안에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